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얘기도 메타버스 자체 관련주들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몇몇 종목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뜸한데 엔터나 혹은 뭐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로 이제 확산되면서 메타버스에 관한 얘기가 계속되는 모양이죠.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일단 정부가 민간 주도로 뭐 K 메타버스 동맹을 결성하자라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했는데 뭐 현대차, 네이버랩스, 뭐 그리고 통신 3사, SK텔레콤, KT-U+까지 그리고 공중파, 지상파, 그리고 뭐 카카오 엔터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 이슈는 사실 기존에 이제 한번 갔기 때문에 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최근에는 좀 많이 빠졌었어요. 예, 빠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게 사실 실현화되고 현실화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메타버스 개념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민간이 주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봐라. 그러면은 되는 것에 좀 어느 정도 되는 것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참여 기업들이 협업해서 플랫폼을 발굴 기획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고 오늘 아무래도 움직이는 대장주는 선익 시스템 그리고 한빛소프트였거든요. 네. 선익 시스템 저도 왜 이렇게 급등해놔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선익 시스템 오늘 아침부터 사실 상한가에서 좀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다가 오후 들어서 점심 이후로 해서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빠졌는데 네. 아마 장 초반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좀 마음고생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예, 오늘 이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가장 폭발했고요. 네. 선익 시스템이 대장주로 움직였습니다.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제공하는 업체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보다는 뭐 엔터 그리고 뭐 엔터 관련해서 어떻게 게임에서 메타버스 실현되느냐 이런 대장주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좀 약했다. 네. 여전히 약하다. 일단은 소형주를 테마주로 봤을 때 좀 건드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빛소프트, 뭐 자이언트 스텝도 상장 초반에는 워낙에 흐름이 좋았는데 네. 사실 자리를 못 잡고 있었어요. 자리 못 잡고 네. 있다가 오늘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사실 좀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좀 이거 내일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자이언트 스텝은 공모에서 재미를 좀 많이 보셨고요. 그렇죠. 자이언트 네. 스텝은 잘 간 공모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도 알겠는데 엔터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가지셔도 좋은데 네. 엔터주는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엔터주가 이제 급등한 부분 아까 SM 뭐 말씀드렸고 JYP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저는 최근 낙폭이 좀 심했던 NC소프트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을 며칠 한번 전에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다시 좀 밀렸네요. 또. 네. 네, 다시 좀 밀린 부분이 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빠져 있는 부분이다. 사실 NC소프트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가 뭐 메타버스와 뭐 연동돼서 여러 가지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다 배기량 드러난 상태인데 저는 이제 주가 낙폭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최근에 이제 관심이 좀 뜸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담는 것도 결국은 또 반등이 오잖아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네. 있다라는 부분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NC소프트가 이제 유니버스 쪽으로 유니버스라는 그 플랫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면 뭐 일단 좀 짧게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반등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과대 낙폭주로 제가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관련주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선익 시스템, 한빛소프트, 뭐 알체라 뭐 많아요. 몇 가지 있는데 조금은 좀 단기적인 테마주 성격이 좀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짝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대형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래 갈 건데 그렇게 보기엔 또 기다리기가 또 너무 지겨워요. 메타버스 하나로만 가기엔 지겨워서 이런 테마주는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메타버스는 뭐 사실 장 초반에는 워낙에 흐름 좋았지만 장 후반에는 다시 좀 시들해졌다라는 부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항공 관련주예요. 네. 항공 관련주라고 하면 일단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이슈인데
이게 뭐 정부가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에 대한 부분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2차까지 접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검토하겠고 이제 각국 국가 간에도 이제 자가격리 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2주간 격리해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 크잖아요. 일주일 휴가하려면 3주 사실 3주 필요해. 근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네. 더 해외를 못 나가시죠. 네.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돼서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백신 여권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되면서 항공, 여행주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공주 이제 좋네. 오늘 이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요. 그죠. 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나온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야 이제 워낙에 화물 사업 부분에 대한 네. 게 크기 때문에 4분기 연속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LCC 관련된 나머지 저가 항공들은 화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화물기가 없을 뿐더러 이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꾸는 이런 전환하는 게 좀 약하고 좀 아직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화물에 대한 부분에 매출액을 낼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2분기, 3분기까지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뿐 아니고 그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항공 쪽에 그래도 베팅을 하시겠다. 우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공, 아까 말씀하신 결국은 오를 거잖아요. 결국은 항공이 어떤 여객이던 아니면은 최근에 해운 운임의 상승에 따른 또 이 항공 쪽으로의 운송이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항공은 결국은 이제 좀 회복을 될 건데 여기에서 그럼 대한항공으로 난 대장주로 안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빠진 오늘 진에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가항공 쪽에서 좀 매수를 잡아놓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투자 성향 차이인데 저는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요. 사실 대한항공 주가를 한번 보면은 네, 오늘 뭐 리포트는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가격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좀 늘렸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대한항공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고 여행주가 어제까지도 좋았는데 맞아요. 대한항공을 리포트 대신 건에서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고점에 왔다, 네. 목에 찼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를 목표 주가를 31,000원을 잡았어요. 31,000원이면 지금 남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쵸, 예, 네. 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네. 뭐 진에어라든지 뭐 제주항공 나머지 이제 LCC는 회복될 그 이제 실적 부분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희박하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좀 과대하게 좀 낙폭이 보였네요. 이제 이럴 때는 조금은 또 담아 놓으실 수 있는 게 좀 더 빠지면 그래도 반등하는 시점 그 부분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담아 놓으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대한항공 같은 걸로 저는 안정적으로 가는 걸 좀 선호하고 네. 사실 대한항공의 적정 매수 가격은 한 26,000원, 27,000원 선을 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면 사놔도 괜찮다. 일단 10% 이상 그렇죠. 수익을 볼 수는 있다라고 한 게 지난주였어요. 그 정도 올라왔어요. 사실 지금. 저는 샀어요. 네. 저는 샀고 지금 가기엔 조금 애매하지. 지금 가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맞아요. 부분에서 이제 내가 이제 네. 대한항공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적정 매수 가격을 좀 밴드를 좀 만들어 놓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빠지면 그 정도에서 내가 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도 한 27,000원 잡았었는데 딱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10% 정도 수익 보고 익절을 했는데 대한항공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리고 흐름이 이제 여행주에 대한 대한항공, 항공 여행주가 사실 이제 조금 텀이 좀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 여행주를 한번 볼 텐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또 그새 또 하루 이틀 새에 또 철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모두 투어 같은 경우를 볼게요. 뭐 하나 투어도 볼 수 있겠지만 모두 투어를 보게 되면 제가 주봉으로 확인을 하면 일단은 코로나 직전 대비, 코로나 저점은 이제 7,000원대고 코로나 직전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2배, 3배
모든 여행사가 2배, 3배가 지금 올라가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지금 이게 거의 대부분 이제 모두 투어뿐 아니고 하나 투어, 뭐 참 좋은 여행사 몇 개 있잖아요. 제가 다 들어가 보면 거의 2배에서 4배까지 오른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실적은 계속 마이너스 적자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여행주를 좀 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빠져야죠. 좀 이 부분이 좀 거품이 좀 빠졌으면 좋겠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흐름이 이제 분위기가 이제 뭐 국가에서 특히나 그 GDP 비중에서 여행 산업이 좀 큰 기업, 큰 나라들 위주로 빨리 이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 올 경우 자가격리 부분을 좀 면제해주겠다. 또는 이제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시켜주겠다. 라는 식으로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의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백신 맞는 여행 상품도 있더라니까요. 그 가서 네. 백신 맞고 맞고 돌아오는 돌아오고, 네. 뭐 코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구책을 계속 마련은 하고 있지만 네. 아직은 아직은 좀 하반기 가을 정도는 돼야 이런 부분이 그 여행주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잡히지 않을까. 지금은 실적보다 기대감만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다소 좀 여행주는 다소 좀 높은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실질적인 여행 수혜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의 가장 최근의 이슈는 제주도죠. 제주 드림타워인데요. 네. 최근에 여행 수요가 결국은 다 제주도로 다 몰려갔잖아요. 그렇죠. 5월에 제주도의 그 입도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지금 예약을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5월 그 첫째 주, 둘째 주 그때 많은 분들이 제주도 다녀왔고 이에 맞게 제주 드림타워가 그 호텔 그 예약률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오픈했는데 3분기 만에 손익분기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엄청 빠르게 지금 손익분기점을 달성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6월부터는 카지노가 오픈을 할 겁니다. 네. 카지노가 오픈하고 그 아까 말씀한 타워 2동이 있는데 타워 1, 타워 2 지금은 타워 1로만 일단은 그쪽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미 타워 2까지도 점유를 하는 그 예약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롯데관광개발은 실적과 동반하는 여행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또 제가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의 이 드림타워가 국내 이제 수요 이제 국내 내국인들의 수요가 일시적으로는 좀 약간 좀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이 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우리도 가지만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엄청 좋아할 컨셉인 것 같아요. 제가 탐방 갔다 오니까 네. 일단 웅장하고 커요. 일단은 이제 중국인 수요가 들어올 경우 그에 대한 수요까지도 우리가 또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이미 이제 뭐 그 손익분기점은 달성은 거기다 네. 추가로 실적이 아마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롯데관광개발 오늘 여행주 중에서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에요. 롯데관광개발 오늘 3%대 상승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일단은 좀 해외여행 컨셉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네. 실적 회복과 맞물리는 여행주다라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